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고독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구의 40%가 나 혼자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노인들의 고립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활동을 많이 하고 살아계실 건 않을 건데 갈 때는 아무도 없고 너무 쓸쓸합니다. 혼자. 저희가 오히려 받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기운을. 고독한 사회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1위를 달리는 노인 빈곤율.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고독한 우리 사회의 오늘을 만나봅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중 고령자가 16.5%를 넘어서면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익환 씨도 수년 전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돕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마지막 가는 길도 외롭기 마련입니다. 우리 무용고자들 가서 지금 이제 뭐 형식적으로 장례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무용고자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저희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장례식장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무님하고 저하고 안치실에서 그 과일 몇 가지 하고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종족 한 잔 따라 올리고 제가 상주가 돼서 제가 간단하게 장례식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5년 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한 위익환 씨. 가족도 없고 찾아주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죽음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는데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무연고자 장례 봉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조차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무연고자의 마지막 길. 그들은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어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너무 참 안 됐다. 이게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쓸쓸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사셨을 텐데 마지막에 이렇게 홀로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 보내드릴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무연고자. 독거사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남겨진 가족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버님 통장에 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지만 그걸 무용과 국가에다 맡기고 그 돈 찾아가지고 자기 병원에 가고 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참 눈물 나는 현실이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잘 가시라고 고생하셨다고 이제 가서 편안하게 잘 계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좀 외로움이 많으시겠는가, 그래 많이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가서 우리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사셨지만은 그 저승에 가서는 좀 편안하게 좀 사시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예. 위익환 씨를 비롯해 장례 지도사와 유품 정리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장례봉사팀은 고독사 장례를 비롯해 화장 등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위익환 씨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지막 가는 길에 마음을 보탭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20.3%에 달해 일본, 이탈리아 등처럼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치가 말해주듯 매년 무연고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이들. 고독사는 시급한 우리 사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또 핵가족으로 인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고 거기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위험 인자가 많은 작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경제적인 불안감과 마음의 빈곤을 함께 느끼고 있었는데요. 또한 다쳐도 돌봐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 이제 65세 인구 이상이 한 11%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한 2.5%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외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사회적 고립감이라든지 우울감 같은 게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동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홀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어려운 점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이 배달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천안 적십자사는 수년 전부터 매주 2번 반찬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찾아오는 이가 더 없다 보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갑고 기쁜 날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어르신들 도시락을 나눠주기 위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하나는 또 어르신들 여기 와서 노숙자들 한 100여 분이 드시는데 그거 같이 요리를 해서 나눠줍니다. 일주일에 2번 문을 여는 무료급식소. 대부분의 고령자 어르신들이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날은 덥고 물가는 치솟고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이마저도 고마운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때 챙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아우 대단히 감사해요.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친자식 같아요. 우리 밥도 먹고 저 해주게 고맙지 그래요. 항상 고마운 마음이지. 급식소 식사를 끝내고 배달 준비를 합니다. 반찬 봉사를 하는 날은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땀을 흘리는데요.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실 어르신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루 매일매일 나가는 게 3찬에다가 국밥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또 봉사원들이 스스로 후원도 해주고 바자회를 통해서 얻는 그 이익금으로 저희가 충분한 부식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내 혼자 사는 어르신 70여 명의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렇게 매주 2번씩 수년째 반찬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아침 오늘도 그냥 조금 전에 먹고. 물도 좀 많이 드셔야 돼. 물도 좀 여름이라 좀 물도 많이 쉬고 건강 챙기시고 이렇게 약이 좀 많으시네. 그 봉다리에 든 약 빼고 그 외에도 5가지 챙기려면은 헷갈려. 저희들이 이렇게 식사 갖다 주시는 거 어떠셔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요. 수년 전부터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살았다는 박순자 할머니. 혼자 사는 살림살이는 단출하기만 합니다. 몸 이곳저곳이 아파 먹는 약도 수가지. 매달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끼니를 잘 챙기는 건 어렵습니다. 서울서 40년 살다가 이혼하고 천안 왔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60 한 몇 살 먹으니까 그 영감이 병이 났어요. 그 내가 데리고 와갖고 1년 반 오줌통 받아내고 해주다가 제일 적을 때는 병원에 갈 때. 그 순천향병원만 가면 제가 많이 울고 오거든요. 애로워갖고. 보호자들 쫓아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냥 오늘도 이 빵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 저기다 썰어놓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요. 이런 거 하나라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너무 고맙지요 그냥.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좀 건강도 많이 챙기셔야 되고. 요즘 바깥에 나가셔요? 그냥 심심하면 저거 타고 한 바퀴 이렇게. 그래 낮에는 다니시지 말고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다니시고.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저렇게 반찬 같은 거 해다. 피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는 고독과 싸워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항상 저기 해드린 대로 도와드릴게요. 예,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언제고 그럼 도와드릴게요. 네. 우리 주위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나 혼자가 아니셔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속적인 관심이나 주위의 관심이 저희는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서 고독사가 없는 천안을 만드는 데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독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들은 많은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혹시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요. 또한 집주인이 혹시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로 가지고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행정기관은 아무리 복지 정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정책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한 당사자인 고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혹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고독사로 인한 피해는 복합적으로 모두가 피해자로 많이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은 농촌의 경우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의 한 마을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공동생활시설을 마련했습니다. 100여 가구 사는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만 30여 명. 고독사를 막기 위해 마을에서 공동생활시설을 마련한 겁니다. 함께 지내시기 불편함 없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는데요. 함께 모여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외로움도 적어진답니다. 우리 마을은 그 2020년도에 30여 가구가 침수되는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상실감이 커서 이렇게 공동생활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생활도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화 상대가 없어서 그게 가장 어렵게 느끼시고 또 편찮으실 때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배꼽 시계가 울리는 점심시간, 할머니들의 손맛이 더해집니다. 보글보글 맛있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소박한 밥상이 차려지는데요.
특별한 반찬이 아니어도 함께 먹으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 먹는 게 좀 싫더라고, 혼자서 먹는 게.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많이 말랐어요, 제가. 그래서 아들이 인천에 사는데 엄마 그렇게 말라서 큰일 났다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막 말랐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뭐 이제 그러는 저기에 여기 와서 있으니까 여럿이 이제 형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좀 많이 먹고 좀 나아졌어요, 많이. 첫 번째는 그 우울감 같은 게 좀 덜하고, 또 이제 많이 아껴주시니까 마음이 좀 사랑의 표현이 좀 많고, 그래서 좋죠, 흐뭇하고. 아이고, 집에서 먹는 것도 행결났죠. 여럿이 얘기해가며 웃어가며, 자식 얘기해가며, 자식도 잘못하면 잘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기서 재밌슈. 그래서 우울증도 안 오고 좋아, 여럿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한 장이야. 그냥 아프고 그럴 때도 죽겠고, 여럿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된장찌개 덮어와야 돼.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에 이끌려 마을 이웃들이 공동생활 숙소를 찾았습니다. 혼밥이 일상이던 어르신들에게 이곳에서의 식사 시간은 늘 즐겁기만 한데요. 아니, 그래도 제가 저기 뒷받침하고 서로 이렇게 협조하니까. 맛있네. 저도 혼자 맨날 먹다가 와서 보니까.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데 이만한 놀이가 없다는데요. 자, 뭐냐. 해 잡아. 유출 던지고 하하호호 웃다 보면 외로움도 잊혀지기 마련. 어르신들은 서로 부대끼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즐겁게 보냅니다. 어르신들이 그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고향에서 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을에서는 내년부터 마을에서 노인분들을 돌봄을 하기 위해서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노인분들을 끝까지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고독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가장 중요한데요. 김양래 할머니도 매주 2번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유일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이 서툰 할머니를 위해 봉사자가 특별한 앱을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천안 살펴이라는 거 이렇게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긴급 구조라고 해갖고 어머니들 어떻게 아프시고 뭐하잖아요. 어머니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그분들이 어머니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천안시에서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과 시민을 보호하고 고독사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살펴유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하고요, 이제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어플인데요. 일정 시간 내에 핸드폰 사용 내역이 없을 경우에 미리 등록된 보호자한테 구호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럼 그 구호 문자를 확인하신 분들이 그 대상자 분들의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 이제 조금 안전 확인이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걸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어플을 조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300분 정도가 이제 이 어플을 설치하셔서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아직까지 큰 뭐 이제 사례나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어쨌든 이 안전 확인에 대한 조금 그런 기대 효과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든든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이 있던 어르신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들의 남은 삶은 오롯이 개인의 몫일까요?
내가 만날 아프니까는 영감님이 잘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막 내가 정신이 조금 없어졌거든. 너무 애로워서. 애로울 때는 항상 애롭죠. 이렇게 와가지고 접시자에서 와서 이렇게 반찬 해주고 해서 주면은 너무너무 고맙고요. 진짜요. 진짜로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런 보듬고 앉아서 내가 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내가 너무 감사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찾아오는 이 없는 조용한 집에 일주일에 2번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그저 고마운 김양래 할머니. 할머니는 그저 누군가를 붙잡고 두런두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엄청 반겨주세요. 손녀나 딸이 온 양 그렇게 챙겨주시고 반겨주시고, 또 어느 분들은 와서 대화해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하시면서. 반기는 게 다 다양하게 틀리지만은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감사되는 거, 저희를 반겨주시는 게 저희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봉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오히려 받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기운을. 그래서 더 보람됩니다. 저는 어떠한 인생도 의미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독사 현장에서 발생된 이러한 그 피해자들, 고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온몸을 던져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들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은 또 배워야 될 테고,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실천 지침을 가진다면 아마 앞으로 삶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한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현장들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고독사의 그늘과 마주하고 있는데요. 고독사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 간의 단절과 소외로 인해 더 이상 외롭게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